서울 강남구의 한 대기업 마라다 글로벌 본사 로비는 평범한 월요일 아침의 분주함 속에서도 이상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신입 인턴 김서연은 하얀 셔츠와 회색 슬랙스 차림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은 포니테일, 심플한 진주 귀걸이를 달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땀으로 약간 젖어 있었다. 그녀가 처음 출근한 날 벌어진 일은 단순한 실수나 긴장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바로 이곳에서 권력과 계급이 굳건히 자리 잡은 현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어이, 청소부인 줄 알았는데 콜라 좀 맞아라. 조윤호라는 이름의 인턴 출신 직원이 장난스럽게 말하며 서연의 얼굴에 콜라 한 컵을 쏟아부었다. 윤호는 머리를 완벽하게 뒤로 넘긴 채 세련된 재킷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냉소로 가득했다. 콜라가 서연의 얇은 흰색 블라우스와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자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지하실에서 막 나온 것처럼 생겼네? 누군가가 비웃었다. 서연은 얼굴을 닦지도 않고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부드러운 갈색으로 차갑고 단호한 불꽃이 숨겨져 있었다. 그 순간 로비의 분위기는 한층 무거워졌다. 윤호는 빈 컵을 돌리며 퉁명스럽게 버프에 걸어가더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연기처럼 퍼져나갔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마라다 글로벌 본사에 쏘인 이준혁 사장이 로비에 나타났다. 그는 깊은 인상을 주는 젊은 남자로 날렵한 턱선에 어울리는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하는 가운데 그는 선언했다. 여러분, 마라다 글로벌의 새로운 대표이사 김서연 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은 꿋꿋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콜라가 아직도 목덜미에 남아 있었고 흰 블라우스는 몸에 살짝 달라붙어 있었다. 머리는 차분한 번 스타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였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시선은 군중을 스캔하며 차분하고도 냉정한 기운을 내뿜었다. 그녀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단순히 긴 턴이 아니었다.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 사사로운 과외와 엄격한 예절 교육 속에서 자란 김서연은 마라다 글로벌의 유럽 본사에서 파견된 스파이와도 같았다. 회사의 진짜 속내를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파악한 뒤 자신이 맡은 자리에 올라 회사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승강기 앞에서 마케팅 부서의 선배들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여기 승강기는 직원용이야. 인턴은 뒤쪽 서비스 엘리베이터로 가. 백금발의 긴 머리를 자랑하는 유나가 조롱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은 서연의 젖은 블라우스와 낡은 슬랙스를 훑으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침착하게 말했다. 계단으로 갈게요. 그들의 웃음소리는 갑자기 사라졌다. 유나는 머리를 흔들며 승강기 버튼을 눌렀다. 뭐 어때? 저 사람 아무도 아니야. 네온 불빛 아래 로비 한쪽에 서서 서연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권력자들 주위에 모여드는 이들, 그리고 그들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려는 자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회색 머리칼의 중년 여성, 마케팅 고문인 박명자였다. 몇십 년간 회사를 지켜온 그녀는 무심한 듯 서연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알아챘다. 이걸 봐. 박명자는 조용히 서연에게 붉은 기밀 도장이 찍힌 두꺼운 서류철을 건넸다. 오늘 밤 비공개 이사회 전까지 이 구조조정 청사진을 검토해야 해.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감사하다는 눈빛만을 보냈다. 점심시간, 마케팅 팀 몇몇이 모여있던 휴게실에서 서연은 여전히 젖은 블라우스를 닦으려 했다. 그때 한 남자가 거슬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복장 규정이 있는데 그거 마치 세일 코너에서 건져온 옷 같네? 그의 친구들은 킥킥거리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게 전부야. 그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남자는 당황하며 말을 잃었고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그날 오후 회의실 앞 복도에서 인턴 무리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빈정거렸다. 어이,
뭔가 떨어뜨렸잖아. 그는 구겨진 냅킨을 던졌다. 웃음이 터져 나왔다. 서연은 냅킨을 주워 주머니에 넣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알려줘서 고마워. 그 말에 웃음은 사라지고 그녀의 뒷모습만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서연은 안으로 들어가 긴 회의 테이블과 그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회사 내부의 부패와 무능함을 바로잡기 위해 그녀는 이곳에 왔고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때 붉은 드레스의 여직원 이지연이 문 앞에 나타나 말했다. 여긴 경영진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인턴은 복사기 옆 연수실로 가세요. 서연은 눈을 마주치고 조용히 답했다. 스케줄을 잘못 본 것 같네요. 이지연은 비웃었지만 흔들리는 듯했다. 서연은 서류철을 챙겨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그 뒤로 사내에는 그녀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편 인사팀 게시판에 붙은 명단 맨 아래 인턴 김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한 젊은 인사 담당자가 그걸 떼어 그녀의 가방에 슬쩍 넣어주었다. 그 모습은 감시자의 시선을 피해 조용한 동맹의 신호 같았다. 서연은 말하다 글로벌의 새로운 대표이사였다. 그러나 아무도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인턴 배지를 달고 모든 냉대와 조롱을 견뎌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마침내 침묵을 깰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말하다 글로벌의 화려한 라운지에서는 다시 한번 음료가 그녀에게 뿌려졌다. 콜라가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과 옷을 적셨고 조롱과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가 홀로 서 있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무언가를 전송했다. 카터가 나타났다. 아무도 몰라. 서연은 입을 다물고 천천히 로비를 빠져나갔다. 그녀의 뒤에 남은 시선들은 두려움과 존경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받은 전화 한 통이 회사의 운명을 바꿀 신호탄이 될 것이었다. 계속. 서울의 하늘은 어둑해지고 말하다 글로벌 본사 25층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서연은 여전히 깔끔하지만 평범한 회색 슬랙스와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그날 아침 로비에서의 굴욕적인 장면이 아직도 그녀의 피부에 남아있는 듯 콜라 자국은 이미 말라 있었지만 마음속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회의실 중앙의 긴 마호가니 테이블 앞에 섰다. 두툼한 붉은 기밀 스탬프가 찍힌 서류철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자, 모두 집중해 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인턴 취급을 받던 여자가 이제는 이 방의 중심이었다. 노년의 이사, 박명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섰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동시에 약간의 경계가 담겨 있었다. 김서연 씨, 당신이 우리 가족 기업의 후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이 자리에서 당신의 계획을 듣는 것은 처음입니다. 자, 부탁합니다.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구조조정 청사진을 펼쳤다. 말하다 글로벌은 현재 과도한 인력과 비효율적인 부서가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철저히 개선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몇몇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중 한 명인 조윤호는 입술을 깨물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인턴 출신이 감히 우리를 재편하려 한다니 참 웃기지 않나요? 그는 비꼬며 말했다. 그러나 서연은 그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녀의 말에 방 안은 술렁였고 윤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 복도에서는 벌써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다. 윤호와 윤아는 정직 처분을 받았고 회사 내부에서는 그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반면 서연을 조용히 응원하는 직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휴게실에서 마케팅팀의 한 직원이 속삭였다.
저 여자, 진짜 강하더라. 그냥 인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왕이다. 옆에 있던 동료가 웃으며 답했다. 그래도 콜라 맞은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아, 그때 진짜 영화 한 장면 같았어. 서연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신의 자리에 앉아 다음 전략을 구상했다. 평범한 복장과 차분한 태도 속에 숨겨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인함이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날 저녁, 회사 외곽 조용한 카페에서 한 중년의 여성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시설관리팀의 김미란 대리로 굳은 손과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서연 씨, 어제 그 일 정말 대단했어요. 미라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서연은 잠시 미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당신 같은 분들이 있어서 이곳이 더 나아질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은 다시 한번 사무실로 돌아가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속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기다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 빨간 도장이 찍힌 봉투가 살짝 열려 있었다. 그 안에 담긴 비밀은 앞으로 마라다 글로벌뿐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 문화 전반의 파장을 일으킬 것이었다. 계속. 이른 아침, 서울 강남구의 마라다 글로벌 본사 앞은 아직 사람들의 발길이 바쁘게 움직이기 전이었다. 김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다. 어두운 네이비 블레이저와 심플한 흰 셔츠, 그리고 딱 맞는 회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발끝은 검은색 플랫 슈즈에 살짝 반짝이는 가느다란 은색 팔찌가 그녀의 손목을 감싸고 있었다. 머리는 깔끔한 번으로 묶여 있었지만 가끔씩 흩날리는 앞머리가 그녀의 부드러운 이마를 스쳤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전날 밤 회의에서 결정된 대대적인 조직 개편안이 공식 발표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사내 분위기는 냉랭했다. 일부 직원들은 여전히 그녀를 그냥 인턴으로 치부하며 비웃음과 수군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오늘도 콜라 맞아야. 속으로 혼잣말을 하며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적어도 이번에는 내가 콜라병을 던지는 쪼기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마케팅 부서의 일부 직원들이 복도 끝에서 그녀를 힐끔거렸다. 그중 김윤아는 여전히 그녀를 경계하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윤아는 붉은색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고 늘 넘치는 자존심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비웃음을 던지며 말했다. 김서연 씨, 오늘 발표 끝나면 어디로 가실 건가요? 혹시 인턴 휴게실? 아니면 지하 주차장? 서연은 웃음을 참으며 천천히 다가가 윤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늘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다음번에는 거기서 회의해볼까요? 윤아는 순간 얼어붙었고 주변의 동료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시 눌렀다. 회의실에는 이미 이사들과 간부들이 모여 있었다. CEO 이준혁 사장은 서연이 들어서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내주었다. 서연은 방 중앙에 서서 어제보다 더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라다 글로벌은 더 이상 낡은 관행과 무능함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회사의 모든 부서를 투명하게 재검토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몇몇 간부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연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한 신입사원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서연 선배님, 저희 팀도 도와드릴게요. 회사가 정말 변하길 바랍니다. 서연은 그에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고마워요. 함께라면 분명히 해낼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서연은 혼자 앉아 간단한 샌드위치와 물 한 병을 먹고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 그녀의 의자 옆에 손을 얹었다. 시설관리팀의 김미란 대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일이 아직도 기억나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감사해요. 당신 같은 분들이 있어서 든든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유럽 본사라는 문구가 떴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다. 김서연 씨, 당신의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입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서연은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다. 끝까지 가보자. 그 순간 그녀의 가방 안에서 붉은 봉투 하나가 살짝 보였다. 봉투 안에는 마라다 글로벌의 미래를 뒤흔들 비밀이 숨어 있었다. 계속. 서울 도심의 빗방울이 조용히 창문을 두드릴 때 김서연은 마라다 글로벌 본사 20층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건물들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반짝였고 그녀의 눈동자는 차분했지만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흰색 블라우스 위에 은은한 광택이 도는 네이비 재킷을 걸쳤고 목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가 빛났다. 발끝에는 깔끔한 검은색 플랫 슈즈가 자리 잡고 있었다. 긴 하루를 보내고도 지친 기색 없이 그녀의 손은 붉은 기밀 도장이 찍힌 서류를 꼼꼼히 훑고 있었다. 몇 주 전 그녀가 인턴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회사를 처음 밟았을 때 벌어진 모욕적인 사건들은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졌다. 그때 조윤호가 콜라를 얼굴에 뿌린 순간부터 사내 최고위층 앞에서 대표이사로서 당당히 서기까지의 여정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드라마였다. 그날 저녁 사내 라운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윤호와 이지연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굳은 표정으로 짐을 싸야 했다. 주변 직원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환호가 퍼졌고 서연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졌다. 그러나 가장 큰 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회사 내부 깊숙한 곳, 권력의 그늘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자들. 그들은 서연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 씨, 이 서류를 봐주세요.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와 무거운 서류철을 건넸다. 그 안에는 회사 재무 상태와 관련된 충격적인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부실한 회계 처리와 비밀리에 유출된 자금, 그리고 은밀한 거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반드시 책임자를 밝히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방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불확실함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듯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사무실 문 앞에는 한 명씩 직원들이 조용히 찾아와 지지를 표했다. 그 중에는 콜라 사건 당시 수건을 건넸던 IT 부서의 박준호도 있었다. 서연 씨, 힘내세요. 우리도 함께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다부졌고 서연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이길 수 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마치 그녀의 결심처럼 꺼지지 않고 반짝였다. 그러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아직 뜯지 않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마라다 글로벌 유럽 본사에서 보낸 비밀 편지가 담겨 있었다. 그 편지에는 회사 내부에 숨겨진 더 큰 음모와 그녀가 앞으로 맞서야 할 것에 대한 시험이 예고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단순한 구조조정 이상의 것을 요구할 터였다. 서연은 숨을 고르고 봉투를 열었다. 그 순간 전화기가 울렸고 화면에는 살 수 없는 번호가 떠올랐다. 여보세요. 김서연 씨,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회사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믿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전화는 끊겼다. 서연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 게임을 시작해볼까?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계속. 서울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가운데 김서연은 마라다 글로벌 본사 옥상에 홀로 서 있었다.
바람은 그녀의 긴 머리끝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어깨에 걸친 네이비 블레이저 자락도 함께 휘날렸다. 그녀가 입은 블라우스는 단정한 흰색이었지만 어깨선과 허리 라인을 살짝 드러내는 맞춤형 디자인으로 절제된 우아함을 뽐냈다. 검은색 플랫 슈즈가 옥상 바닥과 부드럽게 맞닿았고 은은한 진주 귀걸이가 햇살에 반짝였다. 한 손에는 지난 밤 받아든 유럽 본사 비밀 편지가 들려 있었고 다른 손은 난간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서울의 빌딩 숲 너머로 동트는 태양이 도시를 물들이기 시작했다.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그녀를 방해할 수 없었다. 정말 여기까지 오다니. 그녀의 속삭임에 뒤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인 강민석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수트 차림에 태평양처럼 넓은 어깨를 지녔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굳건했다. 서연 씨, 오늘부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민석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손이 서연의 어깨에 닿았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다시 떠올렸다. 난 늘 혼자였어. 그래도 괜찮았지. 하지만 이제는 함께라면 더 강해질 거야.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화면에는 익명이라는 글자가 떴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김서연 씨, 당신이 눈치채지 못한 진실이 아직 많습니다. 마라다 글로벌 내부에는 당신을 흔들려는 세력이 아직도 숨어 있어요. 믿을 곳은 오직 적은 수뿐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서연은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예리해졌다. 누구든 나를 막으려면 제대로 준비해야 할 거야. 민석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로 믿고 함께 나아가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 게임의 판은 이제 시작된 거야. 서울의 아침 햇살과 함께 마라다 글로벌의 운명과 그녀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계속